그러면 세계 시민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계 시민권자가 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만큼 높은 의식 수준을 필요로 하고 사회를 위해서 배려와 공감과 기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혜택만 받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많을 거야. 세계 시민권자 되면 높은 자리 와가지고 막 군림하나요? 군림하는 애들은 어떻게 아예 못 들어와요. 굉장히 이거 평생 교육원 시스템으로 어떻게 필터링 과정을 하면서 시험을 칠 거예요. 자, 그 시험의 선을 못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가서 사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노력을 해서 되면 되는데, 저걸. 근데 일단 전과가 있는 분들은, 안 돼요. 전과가 있는 분들은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이미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게 잘 안 되고 들어와봤자 나중에 사고 칠 게 뻔하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분은 그냥 사신 대로 사시면 돼요. 하지만 그 각국 나라마다 사회복지제도로 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시게끔 해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도 거기 억지로 들어가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국제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의 이게 처음에는 추방령하고 몇 개 내리다가 깜빵 보내다가 한 3주 나오다가 3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을 때릴 거야 아마. 왜냐면 혜택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 들어오면 그거를 갖다 어떻게 어거지로 들어와 가지고 총 들고 들어오는 애들 많아. 그 테러 집단 애들. 일단 테러한 경력이 있는 애들은 어때요? 못 들어와요. 알아서들 해.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유경제 사회가 돼요. 아니 옛날에 산무도시가 있다면서요. 산무, 무소유, 무섭시, 무균도시. 그게 한 번에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이거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좀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계 그 시민들이 이제 모여 사는 도시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자, 이 도시는 어떻게 해요? 일단 무섭식은 아니고 어떻게 섭식은 해요. 하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섭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육식은 거의 이제 힘들 거예요. 특수환경에는 육식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데 일단 채식 위주로 어떻게 해요? 이게 넘어갈 거예요. 그럼 나는 육식을 해야 하는데 괴기를 먹으라는데 괴기를 못 먹으면 못 들어가나? 못 들어와요. 이제 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관습적으로. 그걸 대체한 그 식물성 고기로 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로도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사시면 돼요. 이게 DNA에 그게 뿌리가 박혀 있으면 잘 안 돼. 사람마다 민족마다 관습 따라 그게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섭식은 하긴 하되 어떻게 거의 채식 위주로 이게 좀 이게 거의 열매 같은 걸 위주로 할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상추나 이런 풀 같은 것도 뜯어 먹는 것도 식물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매 위주의 식단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걸 가공식품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요. 이제 액체 상태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할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식은 허용이 안 돼요. 그럼 나는 꼭 계기를 먹어야겠다. 그럼 기존에 있던 한 대를 사시면 돼요. 그 섭식은 하되 어떻게 해요? 육식은 금지가 돼요. 뭐 여기서 산무에서 어떻게 해요? 무섭식은 이게 한 번에 넘어가는 건 이게 무리가 많이 된다고 그리고 아직도 문명이 좀 덜 발달했고 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섭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거의 일단 육식은 금지가 돼요. 그러면 육식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원래 자기 나라 국적으로 다시 가면 돼. 시민권 박탈되면 원래 자기 국적으로 가시면 돼요. 요게 이제 산무종의 무섭식이 어떻게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무균 도시가 있죠. 자, 무균 도시는 균이 없는 도시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균 도시도 이게 100% 하는 게 힘들다고 판단돼서 어때요? 거의 무균 도시에 가까울 정도의 위생 도시로 이게 탈바꿈을 할 거예요. 완전 균 한 마리도 없는 도시에 균 한 마리도 무균 도시는 아니지만 균은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의 균이 없는 위생 도시로 탈바꿈할 거예요. 아마 그게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지금 그 위생 도시를 첫 테이프 끄는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에고인가 뭐시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옹시티. 그게 지금 턴테이블을 끊었어요. 지금 그 도시 사업. 이제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픽션이에요. 제안서예요. 마지막 3부 중에 하나가 남았죠. 무균도시 더 얘기해달라고요. 무균도시 같은 게 일단 식물 같은 게 이게 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고 어떻게 균이 있긴 있는데 약간 유산균 정도만 놔요. 인간한테 이익이 되는 균들이 있어요. 유산균 정도는 같이 서식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해요? 환경이 굉장히 이게 위생적인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힘든 도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없어지나요? 어느 정도 이게 백혈구가 아마 이게 그런 도시에 살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백혈구가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약간 퇴화가 돼요. 자연적으로 퇴화가 될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끔. 하지만 완전 백혈구가 무백혈구가 아니라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 백혈구가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백혈구는 균을 잡기 위해서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안 좋은 균들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백혈구죠. 백혈구 수가 이게 그 환경에 살면 알아서 줄어요. 그 환경에 맞게끔. 완전히 백혈구가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전에 1억 년까지 살다 예전에 설명했잖아. 지금 자궁에서 태어난 인류는 그게 안 돼. 또 나이가 들면 더 안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데 최하 100살은 기본이고 그렇게 살면 몇백 년은 살아요. 사람마다 틀려 그 상황이. 여기서 이제 그 유전 기술이나 이제 제약 기술 같은 게 이게 하고 이런 환경이 좋은데 살면 기본적으로 몇백 년은 살아요. 수명이 몇백 년 돼요. 몇백 살은 살아요. 1000년까지는 못 살아요. 1000년까지 살려면 아예 인공 자궁부터 이게 태어나서 완전 재세팅이 돼야 돼. 현 인류는 1000년 이상 살기 힘들어. 가끔가다 나올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귀하고 대부분이 그런 세계 시민권을 타고 그런 환경에서 살면 몇백 년은 살아요. 기본 몇백 년은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한 2, 300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살면 한 70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럼 이런 유전 기술이 그러면 다른 시민권이 아닌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살던 대로 자기네 나라에 살던 데 방식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성을 가거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가 있죠. 무소유. 요거는 어떻게 100% 가동을 할 거예요. 자, 이 세계 시민권을 획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무소유 세계 시민권을 획득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시민 도시에 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회에 다 환원해야 돼. 자,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식으로 어떻게 다 이게 세계 시민권을 받으면 새로운 이제 세계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도시에 이제 따로 살 거예요. 이제 전 세계로 그걸 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 도시들이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세계 시민권자들만 사는 도시들이 전 세계에 이제 생길 거예요. 지금 네옴시티 하나 있고 미국 쪽에도 지금 하나 이게 세우기로 했고 우리나라 쪽은 어때요? 만경시티 이쪽으로 하나 지금 세우기로 돼 있고 각국마다 지금 그 자리를 하나씩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도시를 갖다가. 그리고 그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을 할 거예요. 초고속 지하철로 전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마하의 속도로 어떻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도시 간에 세계 시민권자들은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쉽게 이동. 그 세계 시민권자들은 아닌 사람도 그거 이용 못하나요? 세계 시민권자 아닌 분들은 기존에 있던 항공 시스템이나 항공 있잖아요. 공항을 통해서 항공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기존에 살던 식으로 사시면 돼요. 근데 세계 시민권들이 살 수 있는 그 도시가 따로 이게 생기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물들이 따로 생겨요. 그 기존에 있던 인류들은 지금 그냥 비행기 타고 이게 자동차 타고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근데 신인류는 완전 틀려요. 기존에 있던 자동차 없어져. 이게 모빌리티 시대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도시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약간 전동 휠체어고 전기 자동차 중간적인 게 이제 나와요. 자, 전동 휠체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전동 휠체어가 어떻게 한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이게 전기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내가 이게 원할 때 이게 딱 이제 하면 거의 공유 경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저기 옆에 도시나 멀리 좀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모빌리티 그 저기 조그마한 자동차가 와요. 그럼 딱 와가지고 어떻게 태우고 이동시켜요. 그럼 자동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 내가 저기 뉴욕이나 파리 같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당일날 도착할 수 있는 데 깔릴 거예요. 그 철도가. 그럼 그거 타고 가면 돼요. 그게 자율적이에요. 그거 매일매일 노나요? 거의 놀아요. 자, 세계 시민권자들은 거의 놀아요. 문명의 혜택을 겁나게 받으면서 거의 놀아요. 하지만 사회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예전에 말했지만 주 3일제고 어떻게 온 오프제로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무하고 한 달 동안 놀아. 한 달 동안 근무하고 한 달 동안 놀아. 그리고 주 3일제야. 그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해요. 문명이 발달하면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